도심 한복판에 사슴떼가 나타나 대로를 활보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신고된 사례만 5차례가 넘습니다. 동물이야. 여수시청 현직 공무원 등이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2명 모두 권오봉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핵심 측근이어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지방의회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 여부도 쟁점입니다. 지역에서도 택배 물류 창고가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긴 한데요.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때 권오봉 여수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2명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모두 권 시장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데다 한 명은 여수시의 현직 기간제 공무원 신분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현재 지역구 다른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태인데 이번 수사로 공식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청 공보실 공무원 김모 씨와 여수시 모 사단법인 소속 정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지난 4.15 총선 직후인 17일.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모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기사문의 형태로 선거 공작 의혹과 상포지구 의혹을 연관시키며 주철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하지만 해당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문건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인 줄 알았다면서도 선거운동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고발된 2명은 모두 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여수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권 시장 측이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정 씨도 여수시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최근 김혜재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황이었는데 경찰 수사로 김혜재 국회의원 측이 비서관 공식 임용을 연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달 중순쯤 김 씨와 정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방의회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당내 후보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경선제를 전격 도입한 순천시 의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 의원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 79%인 19명에 이릅니다. 나머지 5명은 무소속과 민중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을 각각 선출합니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오는 22일 경선을 앞두고 연임이나 재임 불가, 다선의원 우선과 상임위원장 초선 출마 가능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당내 경선은 내정설과 탈당으로 마찰음을 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경선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회를 좀 구성하고자 이번에도 또 시의원들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수당이나 무소속의 의장단 진출 여부도 쟁점입니다. 소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다수당이 전체 의장단을 차지하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협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순천시 의회에 관련된 정보와 권력이 의장단에게 좀 집중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자리를 좀 배려하는, 그래서 협치와 협의가 가능한 순천시 의회의 하반기 운영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격 도입한 의장단 경선. 후반기 기초의회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장 선거에 나선 김한종, 김기태, 이철 의원은 오늘 공동 선언문을 통해 비난과 흑색 선전을 자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여 건의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 여수시 의회가 지자체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서완석 의장은 오늘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업체 측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익기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여수시는 업체 측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장은 또 여수시가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 사업비를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용재원을 활용해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물류창고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체 점검에 맡기고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선 기본적인 방역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가 광주로 배송되기 전 거쳐가는 택배 물류창고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찾아요. 광주의 또 다른 물류창고. 역시 마스크를 쓴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물류창고발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발열 체크도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번 이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발열 체크하는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체 점검 기간을 준 뒤 방역 당국에서 이틀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인데 예고된 점검인 탓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점검 기간 후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려스럽긴 한데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게 얼마나 성실하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센터는 33곳. 경기도의 경우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순차적 등교 개학 3일째인 내일 전남 도내에서는 학생 6만여 명이 추가로 등교 수업에 나섭니다. 내일 등교 대상 학생은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로 이로써 도내에서는 전체 학생의 79.1%인 16만 3천여 명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8일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이 시행되면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교생 9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격일 또는 격주제 등교를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여수시 추경 예산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지속적으로 시민청원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며 여수시 자체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산단의 불황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지급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순천 도심 한복판에 사슴 가족들이 나타나서 백주대로를 활보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네, 올 들어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다면서요? 예, 서식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다는데요. 조희원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순천시 조곡동의 한 대로 사슴 7마리가 4차선 도로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동물은. 직진하던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우회하자 뒤편에서 또 다른 사슴 2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사슴들은 이 도로를 10여 분 동안 배회하다 인근 산자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혹시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도심에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5건 정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0년 전 인근 농장에서 탈출했던 사슴 2마리가 계속 번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사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도심 하천인 동천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 먹잇감도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까지 내려오고 하천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 경로나 어디가 서식지인가, 산란장인가, 부화장인가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 숫자도 늘어나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새로운 운영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결과 도내 3곳의 의료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4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성, 재정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 중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이 운영자로 결정됩니다. 여수시는 현재 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법인의 부도로 공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협약 해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인구수가 광양시를 제외하고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시의 인구는 28만 1250명으로 3월 이후 500명이 줄었고 순천시는 28만 795명으로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인구 격차는 455명으로 전달보다 200명가량 더 벌어졌습니다. 반면 광양시의 지난달 인구는 15만 2,576명으로 1,2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흥구는 6만 4,336명으로 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 유치 TF팀을 발족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의과대 유치 추진단장과 교수, 공무원 등은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 의과대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 정책포럼, 범도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오늘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에 여순사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여순사건 전문 해설사를 양성해 지역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미애 의원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 이후 부도나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을 정비할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밝힌 장숙희 의원의 발의 촉구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도내 과수와 밭작물 재배 농가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식품부에 국비 18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3일 동안 영하 4도씨까지 내려가는 등 이상저온으로 배와 매실, 맹류 등 과수와 밭작물 8,200여 헥타르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함께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 시티, 타운, 솔루션 분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3억 원 등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스마트 대응 관리 솔루션을 연말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광양시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내 생활 쓰레기 배출과 수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혼합 배출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이 증가했다며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